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거는 광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그런 신호 체계인데, 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거는 그 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의 이 주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은 주문형 반도체를 잘 하는 회사고, 또 광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이 통신 쪽으로 이 반도체를 잘 하는 회사잖아요. 브로드컴에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한 그걸 어떤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지금 뭐 3나노에서부터 2나노 또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새로운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지디넷 코리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면, 반도체 업계에서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한 10배 이상이라 그럽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TSMC,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협력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역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두 업체에 비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그러니까 저 한 거의 1년 반 전에 이런 그 기사가 났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년 뒤인 27년을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의 상용화를 목표했다는 소식이 전에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브로드컴하고 협업을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통신 쪽이나 이런 쪽에 그 강자인 브로드컴이, 진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로드컴하고 협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같이 그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아주 깊은 쪽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요게 아주 그림이 잘 나왔죠. TSMC에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HBM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라 그러는데,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다 그런, 요게 이제 그 HBM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아마 그거 같아요. 로직 반도체 뭐 GPU나 CPU가 들어가고, 여기는 여전히 이제 그 기판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그 실리콘 그 인터포저인 것 같아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AI GPU 같은데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병렬 구조였는데 이게 직렬 구조로 가면서 통신 속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반도체 간 통신 데이터 통신을 빛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로 하고 있는 거죠.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그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뭐 구리 배선이라든가 이런 걸 광섬유 중으로 대체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나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그림인데 요거예요. CPO라는 거 여기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HBM이라고 써놨죠. 탑다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실리콘 브릿지라고 하죠.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죠. 여기가 실리콘 인터포저고 실리콘 인터포저도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모두가 지금 여기는 이제 유리 인터포저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가 SKC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 한번 보시면 자 이 기판도 유리로 하고 이 실리콘 이거 인터포저도 유리도 하고 그럼 여기서 가격이라든가 이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소모라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여기에다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얹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뭐 향후 한 2년 후의 얘기겠지만 2년 후냐면 내후년이라 그러면 HBM으로 따진다면 HBM4E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이후 되면 HBM5 정도 되겠죠. 이런 구조로 간다면 지금의 HBM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획기적인 세대가 될 수가 있죠. 여기도 2027년이라고 써놨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양자 컴퓨터까지 이게 맞물린다 그러면은 뭐 이게 반도체 세계에서는 그냥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 실리콘 포토닉스는 반도체 간 데이터 통신을 전기에서 빛으로 근데 모든 것을 전기에서 빛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호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차세대 파운드리 필수 공정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브로드컴하고 그냥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그다음에 또 브로드컴 생각하면 이 맞춤형 그 반도체, 그 주문형 반도체인데 벌써 이미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브로드컴이 원하는 그런 HBM을 또 생산을 하고 또 삼성하고도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아는 거 항상 그 경쟁자인 TSMC는 벌써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그 상용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그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TSMC가 1, 2년은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년 내 27년이죠. 제품 양산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그 궁금한 게 브로드컴이 만약에 당장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인가 이렇게 실리콘 포토닉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TSMC를 바로 손을 잡을 텐데 왜 아직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실리콘 포토닉스의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초기 수준, 아직까지 이게 아주 활성화되려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제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등과도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브로드컴과의 그 지금 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 그거는 이제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TSMC가 삼성전자에 앞서서 연구 개발을 착수했다. 삼성전자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TSMC는 워낙에 기술력이 앞서고 돈도 많다 보니까 이런 연구 개발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R&D에도 더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참 요거 좋습니다.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추진을 하는데 필옵틱스라든가 캠트로닉스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 제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펩리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펩리스 캠트로닉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부장이죠. 소부장 쪽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협업 제안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업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공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 브로드컴하고 공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도 하겠지만 HBM4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 제가 한번 또 사실을 다루고자 했던 거는 그 스타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스타게이트에서 엔비디아의 GB200 NVL을 64,000개를 도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물량을 다 내려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부족한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 엔비디아에서 빨리 기술진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든 천안이든 방문해서 이 HBM3 8단의 콜을 빨리 통과를 좀 되고 그 다음에 12단도 이어서 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리고 이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개발 이제 속도를 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선 통신이라든가 광학 통신, 반도체 분야의 강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매출 중에서 통신 장치용 반도체는 약 30%, 광학 통신은 대략 10%의 그 매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주문형 반도체, AG가 그렇죠. 그런 쪽에서 더 많은 주문형 반도체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삼성 AI 솔루션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위에서 한번 봤죠? 위에서 본 거는 요렇게 자른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기존에 HBM, 여기가 HBM이 들어가고, 여기에 로직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기판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즈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요렇게, 여기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를 이렇게 직렬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요런 이제 흐름 속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의 시장 이제 점유율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2019년에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가 19%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TSMC하고 격차도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분기에 8.2%예요. 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2019년 비하면은 반토막 이하로 지금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하고 점유율 격차는 벌어지지만은 첨단 공정의 기술력, 그러니까 2나노라든가 실리콘 포토닉스나 이런 데는 뒤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먼저 협업을 제안을 해서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첨단 파운드리를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차세대 공정 개발을 협업을 하면서 잘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계자가 또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든가 후면 전력 공급 BSPDN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GAA 같은 경우는 반도체 3면에서 전력이 공급이 되지만은 후면 전력 공급은 뒷면까지,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마치 중국이 달의 그 후면부, 그늘진 후면부에 위성을 그냥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전략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후면부까지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가 사실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1, 2년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협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MC는 올해 6월에 대만의 실리콘 포토닉스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시간이 좀 있으면 이 TSMC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TSMC가 대만에도 공장을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전기도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땅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TSMC가 지금 미국에다 1,000억 달러 146조 원을 또 투자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있겠지만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실리콘 포토닉스 공장 생산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제조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의 이 협업이 좀 잘 돼서 27년이 아니라 내년 26년 뭐 하반기 이런 거 정도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상용화한다 그러면 별로 늦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뭐 광운대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결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뭐 이런 그림들을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브로드컴이 거기다 손을 딱 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 주문형 반도체의 가장 강자인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아서 이 개발 속도가 좀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뛰던 단계에서 그냥 아주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 주에 많은 긍정적인 소식 들어와서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편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